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날도 식당 일을 마치고 홀로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는데요. 한 30분쯤이 지나자 휴대폰이 울려댔습니다. 보나마나 어머니일 게 뻔했기에 들은 척만 척 쓴 소주만 들이키고 있었어요. 잠시 후 누군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내가 더 이러고 있을 줄 알고 쫓아왔어. 추운데 민서까지 데리고 뭐하러 나왔어요. 네가 허구한 날 소주나 퍼마시고 있으니까 쫓아온 거 아니야. 얼른 정리하고 일어나. 네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이렇게 힘들어하냔 말이야. 어머니 목소리에서 분노마저 느껴지고 있었는데요. 그런 어머니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기에 제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가 분노 가득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어요. 민서 엄마 그 인간은 천벌을 받을 거니까 그만 잊어.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 인간 때문에 이러고 있어. 민서 엄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면 허구한 날 왜 이러고 있어. 말 나온 김에 어디 속 시원하게 말 좀 해봐. 어머니가 자리까지 잡고 앉았는데요.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 고개를 푹 숙인 채 다시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런 제 모습에 어머니가 소주병을 들고 순식간에 들이켰습니다. 엄마, 술도 못 드시는 분이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러고 있는데 내가 오래 살아서 뭐 하겠어. 앞으로 나도 술이나 진탕 마시다. 이참에 그냥 세상 하직할 참이니까 냅둬. 알았어요. 앞으로 술 안 마실게요.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네가 홀몸도 아니고 민서를 위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는 거잖니. 민서 엄마 그건 인간도 아니니까 두 번 다시 생각할 필요도 없어. 알겠어요. 앞으로는 진짜 정신 차리고 살게요. 그리고 민서 엄마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냥 제 인생에 너무 한심해서 그랬던 것 뿐이에요. 나름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한심하고 창피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창피하긴 뭐가 창피해. 그 인간은 너 아니었어도 그러고 집 나갔을 인간이야. 내가 그 인간 천벌 받으라고 맨날 기도할 참이야. 전처 이야기만 나오면 어머니 입에서 험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실 전처와 저는 결혼해서 딸까지 낳고 한동안 잘 살았어요. 하지만 잘 운영되던 식당이 어려워지면서 다투는 일이 많아졌는데요. 식당이 어려워지면서 전처에게 가져다 주던 돈을 줄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제게 받던 돈이 줄어들자 평소 사치가 심하던 전처가 견디지 못한 채 하루하루 괴로워했습니다. 그날도 역시나 늦게까지 식당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소파에서 팔짱을 낀 채 앉아있던 전처가 제게 쏘아붙였어요. 오늘은 좀 어땠어? 그냥 그랬지 뭐. 근데 지금 시국인지라 우리 식당만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곧 좋아지지 않겠어? 말을 빙빙 돌려서 하는 거 보니까 이번 달도 생활비 얼마 못 준다는 거네. 지금은 다들 어려운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허리띠 졸라맬 수밖에 없잖아. 힘들겠지만 조금만 기다려줘. 제가 마치 죄인 마냥 전처에게 사과를 했지만 전처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돈밖에 없는 듯 제게 소리쳤습니다. 사실 난 요즘 억울해서 잠도 안 와. 억울해서 잠이 안 온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예전부터 내가 얼마나 인기 많았는지 당신은 잘 알고 있잖아. 나 좋다는 남자들 뒤로하고 내가 당신하고 결혼한 건 당신이 돈을 잘 벌어서였어. 근데 이런 식이면 난 억울해서 못 살겠어. 나 좋다고 몇 년을 쫓아다녔던 찌질이가 한 명 있었는데 걔 사업해서 대박났단 말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당신이 아니라 걔를 선택했어야 해. 하루에도 몇 번씩 후회가 돼서 살 수가 없어. 여보, 지금 그게 나한테 할 말이야? 거기다 내가 계속 돈을 못 갖다 준 것도 아니고 내내 잘 가져다 주다가 최근에 식당이 어려워져서 돈을 좀 줄인 것뿐인데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몰라. 난 이런 식으로 답답해서 못 사니까 생활비 예전처럼 주던지 알아서 해. 전처가 막무가내로 떼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고 저도 전처에게 따져 물었어요. 그러는 당신은 그동안 내가 돈을 그렇게나 많이 가져다 줬었는데 대체 그 돈은 다 어디다 쓴 거야? 당신이 조금씩이라도 저축해놨음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야. 뭐?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가 다 나 때문이다 그런 말인 거야? 돈도 못 벌어다 주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예전에는 제발 결혼만 해달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마음도 변했나 보네. 전처가 자리에 털썩 주저앉은 채 통곡을 했습니다. 평소 전처의 돈 씀씀이에 대해 몇 번이나 말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전처가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그냥 넘어가곤 했는데요. 식당 상황이 어려워지고 나서야 전처가 그 많은 돈을
펑펑 다 쓰고 다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적금에 대해 물을 때마다 전처가 자신만만하게 말을 했으니까요. 적금? 걱정하지 마. 내가 잘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래? 혹시 모르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항상 비상금을 가지고 있어야 하거든. 그러니까 돈 잘 벌 때 착실히 모아두자. 알았다니까. 내가 알아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당신은 걱정 붙들어 배. 저는 전처의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처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제가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해서 번 돈을 신나서 쓰고 다녔더라고요. 그중 처가댁으로 간 돈도 꽤 많았습니다. 나중에 통장 내역을 확인해보고 기절할 뻔했는데요. 장모님 피부관리와 미용실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에서 내내 게임만 하는 처남한테까지 매달 생활비를 보냈더라고요. 한마디로 처가댁 가족들은 제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거죠. 거기다 전처가 백화점에서 카드 긁고 다닌 것도 어마어마했는데요. 돈 무서운 줄 모르고 신나서 쓰고 다녔더라고요. 하물며 종일 집에 처박혀서 게임만 하는 처남한테 몇백만 원짜리 컴퓨터를 사준 걸 확인한 순간 눈이 돌아가고 말았고 그날 처음으로 전처에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전처는 어머니께 민서를 맡긴 채 집을 나가버렸어요. 더 이상 제게 뜯어낼 돈이 없다고 판단을 했음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 뒤 저는 전처와 이혼 소송까지 했고 민서의 친권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조건으로 이혼을 해줬습니다. 전처라는 사람은 양육비는커녕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민서를 만날 생각도 없다고 했어요. 그 모습에 전처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져 버렸고요. 한마디로 그 어떤 미련도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 게 가장 맞는 표현일 것 같네요. 그렇게 저는 전처와 이혼 후 홀로 민서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혼한 뒤 어머니가 집에 들어와서 민서를 돌봐주셨고요. 하지만 그런 여자를 선택한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게만 느껴져서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삶을 포기한 듯 매일같이 술을 마시는 모습에 어머니는 당신을 자책했습니다. 그날도 어머니가 눈물까지 흘리며 한스럽게 말했어요. 이게 다 내 업보인 것만 같아서 너한테 미안하구나. 엄마가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요. 네가 이혼한 게 다 내 잘못인 것만 같아. 그때 네 아버지가 울면서 빌어댈 때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줬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마저 드는구나. 그랬다면 너도 이렇게 이혼까지 하진 않았을 텐데 다 내 잘못인 것만 같아. 엄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그때 엄마가 아버지랑 이혼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엄마도 안 보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혼을 엄마 삶이랑 결부시키지 마세요. 내가 이혼한 건 엄마랑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니까요. 이건 엄마 잘못이 아니라 사람을 잘못 본 내 잘못이에요. 단지 저는 그런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스러울 뿐이고요. 그래도 엄마 옆에 제가 있었던 것처럼 민서가 제 곁에 있어서 다행이잖아요. 제 말에 어머니가 온 힘을 다해 주먹을 움켜쥔 채 눈물을 삼키고 있었는데요. 홀로 자식을 키우며 사는 내내 어머니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키고 사신 걸까 하는 생각에 너무나 안쓰럽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했고 하루 종일 일만 하며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던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땡땡 카드사입니다. 김정현 고객님 본인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만 무슨 일이시죠? 고객님 카드 한 장을 분실하신 것 같은데요. 땡땡 경찰서에 있다고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전화에 당황한 채 급히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혹시 제가 드린 카드 잃어버리셨어요? 카드? 아니, 잠깐만. 이상하네. 이게 어디 갔지? 내가 조금 아까까지만 해도 분명히 물건 사느라 계산을 했는데. 그럼 엄마가 잃어버린 게 맞나 보네요. 알겠어요. 제가 카드 찾아올게요. 네가 카드를 어디 가서 찾아와? 연락 온 곳이 있어서요. 암튼 자세한 얘기는 다녀와서 할게요. 제가 전화를 끊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로 들어가자마자 2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한 여자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요. 이상하게도 유난히 그 여자가 눈에 들어왔다고 해야 할까요? 제가 경찰관에게 방문 사유를 말하자 경찰관이 자세히 설명을 해줬어요. 저기 저 여자분이 카드를 사용한 모양인데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자수를 하러 왔다고 합니다.
사용한 금액은 전부 변상하겠다고 했고요. 경찰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여자의 행색을 살피고 있었는데요. 그냥 딱 봐도 형편이 많이 어려워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20대 중반 정도로 보였는데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 옷도 그냥 허름한 티에 추릴링 바지를 입고 있었거든요. 잠시 후 경찰관이 여자를 제 앞으로 데리고 왔고 여자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게 빌어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떨어진 카드를 보고 저도 모르게 그만 나쁜 마음을 먹었습니다. 카드 내역을 보니까 마트에서 5만 원 정도 결제하신 것 같던데 뭘 샀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여자의 행색이 너무나 딱해 보여서 순간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는데요.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분유를 사러 갔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없어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바닥에 떨어진 카드가 눈에 들어와서 저도 모르게 그만 정말 죄송합니다. 여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여자는 분유 2통을 샀던 모양인데요.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여자의 얼굴에서 순간 동질감 같은 것이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여자 홀로 아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동정심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내내 눈물을 흘리며 여자가 허리를 숙이고 있었는데요. 경찰관조차도 안타까운 듯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여자에게 조용히 말을 했어요. 저도 혼자 딸을 키우고 있는데 키우다 보니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괜찮으니까 그만 가보셔도 됩니다. 많지도 않은 금액인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닙니다. 연락처 좀 주시면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만 가보세요. 아닙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들에게 부끄러운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아서요. 여자가 어찌나 진심 어린 호소를 하던지 제가 연락처를 알려줬고 제 연락처를 저장하던 여자가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바람에 여자 전화번호가 제 휴대폰에 찍혔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여자가 눈물을 훔치고 경찰서를 나가려고 하자 경찰 한 분이 여자를 불러세워서는 손에 뭔가를 쥐어줬습니다. 이거 우리가 조금씩 모은 건데 가지고 가요. 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나도 괜찮으니까 사양 말고 받아요. 나도 그쪽이랑 나이가 비슷한 딸이 있어서 내내 마음이 안 좋아서 그래요. 그리고 혹시나 또 분유가 떨어지면 그때는 나한테 찾아와요. 나도 분유 정도는 사줄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요. 경찰관의 말에 여자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한 채 몇 번이나 감사 인사를 하고는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그리고 경찰관분이 제게 이해해줘서 고맙다는 인사까지 했기에 쑥스러운 마음으로 그곳을 나왔습니다. 경찰관분들의 마음 씀씀이에 그래도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라는 생각마저 들면서 뭉클해졌는데요. 그날 경찰관분들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으니까요. 잠시 후 어머니가 식당으로 찾아오셨고 제게 물었어요. 카드는 찾은 거야? 네, 누가 주워서 조금 썼던 모양인데 경찰서에 자수를 했더라고요. 뭐? 자수? 놀란 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 어머니에게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빠짐없이 이야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을 그냥 보내면 어떡하니?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도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다. 나도 혼자 자식 키워봐서 잘 아는데 그 사람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심정일 게야. 다른 것도 아니고 분유를 샀다며. 네, 딱 분유 2통을 샀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먹여서 보내야지. 그냥 보내면 어떡해. 어머니가 여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라고 어찌나 성하시던지 결국 다음날 제가 여자에게 전화를 해서 시간이 괜찮냐고 물었고 여자가 불안한 듯 대답을 했습니다. 어차피 같은 동네라 어머니를 모시고 약속 장소로 같이 나갔는데요. 만나자마자 어머니가 그 여자 손을 잡으며 진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렇게 잘 버티고 살아줘서 고마워요. 어제 우리 아들한테 얘기 듣고 어찌나 기특했는지 몰라요. 아주 잘하고 있다는 그 말을 꼭 해주고 싶어서 내가 만나자고 했어요. 어머니 말에 여자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고 어머니가 어깨를 가만히 토닥여줬습니다. 사실은 쭉 보육원에서 살다가 어렵게 대학을 갔습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이랑 사귀었는데
임신했다고 하자 그대로 연락을 끊어버리더라고요. 학교도 휴학한 건지 자퇴한 건지 어찌 해볼 수도 없었고요. 아들은 저랑 같은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아서 혼자 키우고는 있는데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아주 기특하고 예뻐. 그래서 말인데 우리 같이 마트에 가요. 마트요? 나도 손녀 키우고 있지만 이것저것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 내가 가서 필요한 것 좀 사줄 테니까 같이 가요. 아닙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럴 때는 그냥 아들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미안하고 죄송하면 나중에 잘 살게 됐을 때 그때 가서 그쪽처럼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갚으면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각박하고 삭막해졌다고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어딘가에서는 분명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들만 생각하고 마음 굳건하게 먹어요. 그래야 엄마가 아들을 지켜주죠. 나도 우리 아들을 혼자 키워봐서 그 누구보다도 그쪽 마음을 잘 알거든요. 근데 아들은 어쩌고 혼자 왔어요. 주인집 아주머니가 가끔 돌봐주셔서 일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거봐, 세상에는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 어머니가 한바구음을 지으며 여자 손을 잡아 끌고 마트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필요한 용품들을 잔뜩 사서 여자 집까지 태워다 줬어요. 집으로 들어가는 여자를 보며 어머니가 다시 당부했습니다.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식당 하니까 그냥 와서 밥 먹고 가도 돼요.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은 아들만 생각해요. 집으로 들어가던 여자가 몇 번이나 허리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뒤 어머니와 은경 씨는 귀한 인연을 맺어갔습니다. 여기저기에 물어봐서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알려주고 우리 식당에 와서 자주 식사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어머니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기 은경이 말이다. 여기서 몇 시간이라도 일 좀 할 수 있게 해주면 안 되겠니? 여기서요? 근데 아들 봐야 하잖아요. 그건 내가 민서 보면서 같이 봐주면 되잖아. 엄마가요? 둘씩이나 보면 힘들어서 안 돼요. 안 될 게 뭐가 있어. 은경이 집주인도 가끔 봐주고 한다니까 나도 같이 봐주고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일 좀 할 수 있게 해줘봐. 자식은 커가는데 수중에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니가 어찌나 간절하게 말을 하던지 은경 씨가 하루에 4시간 정도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도 열심히 하고 워낙 밝고 선한 사람이었기에 은경 씨 덕분에 손님도 꽤 많이 늘어갔어요. 어느 날은 경찰관 분들이 식당에 들어왔는데요. 여기가 그렇게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서 찾아왔습니다. 은경아, 맛있게 부탁한다. 네, 알겠습니다. 은경 씨가 반갑게 경찰관 분들을 맞이했는데요. 알고 봤더니 그때 그 일 이후로 경찰관 분들이 오며 가며 도움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뒤 식당이 다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은경 씨 덕분이 아니었나 싶었어요. 그렇게 식당은 다시 활기를 되찾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은경 씨 아들 정우의 돌이 다가오고 있었기에 주변 지인분들을 초대해서 식당에서 간단하게 돌잔치도 했습니다. 은경 씨가 일일이 손으로 초대장을 작성했고 은경 씨네 주인집 아주머니 부부와 경찰관 가족분들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다들 금반지며 선물을 들고 오셨는데 은경 씨가 놀란 채 거절했지만 기특하다며 한복을 차려입은 정우의 손에 돌반지를 끼워주셨어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며 참으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니 말씀처럼 아무리 세상이 각박해졌다고는 하지만 그런 각박한 세상 속에서 어떤 이들은 서로서로를 도우며 여전히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은 새벽에 은경 씨가 울면서 어머니께 전화를 했고 혼비백산한 채 정우를 데리고 응급실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있고 어느새 서로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식당 매출도 다시 예전처럼 좋아져서 더 이상 걱정거리도 없었고요. 그러면서 은경 씨와 저는 조금씩 가까워져 가게 되었습니다. 조심스레 만남을 이어오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요. 사람 인연이라는 것이 참으로 신비롭기까지 했는데요. 그 잃어버린 카드 하나로 이런 인연이 만들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작은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어찌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시나 평소 친하게 지내던 경찰관 가족분들과 주인집 아주머니 부부의 축복 속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경찰관 분 중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신 분들도 계셨지만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는 모습에 뭉클한 마음이 들어 눈시울이 붉어졌답니다. 그렇게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참으로 마음 따뜻한 사람으로 딸 민서를 정말로 많이 아꼈고 저 또한 우리 정우를 단 한 번도 친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요. 아마도 정우의 모든 것을 옆에서 지켜봤다 보니 너무나도 귀하고 사랑스럽기만 했습니다. 거기다 얼마 뒤 아내가 셋째 아들까지 낳아서 우리는 다둥이 부모가 되었답니다. 요즘은 아들, 딸을 보고만 있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를 정도인데요. 딸 민서는 엄마 껌딱지가 돼서 어디를 가도 함께하는 모습에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기만 하답니다.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은 온 가족이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시간인데요. 밥을 먹는 내내 조잘되는 아들과 딸을 보고 있으면 어느새 피로가 싹 가시곤 하거든요. 어머니 또한 모든 시름을 내려놓고 아내와 아주 잘 지내고 있는데요. 어느 날은 어머니가 흐뭇한 미소를 지은 채 입을 열었어요. 이제는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은 것 같구나. 우리 며느리를 만나려고 그렇게나 복잡한 길을 돌아온 게 아닌가 싶어. 요즘은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불러. 근데 그 뒤 민서 생모한테는 더 이상 연락이 없는 거지? 어머니의 입에서 민서 생모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전처가 쌩 거짓골을 하고 한두 번 찾아와서 돈 좀 빌려주면 안 되겠냐고 애원했지만 바로 내쫓아버렸거든요. 그동안 세상을 어떻게 산 것인지 꼴이 말이 아니었는데요. 그리 집을 나간 사람이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날 전처에게 들어보니 그동안 재혼만 3번이나 했고 또다시 3번 다 이혼을 했다는 말을 했는데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전처가 쫓기듯 가는 모습에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전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들 정우가 저를 보며 좋아서 펄쩍펄쩍 뛰는 모습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